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어제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김현미 장관을 호출해서 부동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보다도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초 아파트 대신 청주 집을 처분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남겼다는 비난이 역설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영민 실장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렇죠.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일환으로라도 이런 기류가 확산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그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그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청주를 처분하고 강남을 남기고 이것 때문에 한 보도에 따르면 양도세 6억을 아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 보도 저도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청주 아파트를 팔았는데 만약에 반대로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 세금이 얼마나 과세가 될 것인지를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단계에서 이제 반포 아파트를 팔면 그 지금 2주택자가 이제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가 바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지금 산정을 해보면 2006년도에 한 2억 8천 정도에 매수한 것을 지금 뭐 11억에서 한 15억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시세 차익을 계산을 해보면 한 8억에서 12억 정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과세가 되면은 뭐 최대 한 6억 원 정도의 세금을 당장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반포 아파트부터 판 것이 아니라 반포 아파트 놔두고 청주 아파트부터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억 원 안팎의 그런 뭐 비교적 저렴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또 중과세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렴하다기보다는 뭐 강남에 비해서는 비교적 비해서 저렴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9억 원까지는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서 결국은 세금을 아주 대폭 줄였다. 합리적인 뭐 매각이다. 라는 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꽤 이슈였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왜 청주 대신 강남을 택했는지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의 공식적인 해명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로는 반포에 아들이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포에 아들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 자체는 반포에 있는 집이 지금 일단 우리가 보통 평수로 얘기해서 한 20여 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이제 거기에 지금 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안 판다는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이야기 쓰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미혼인 아들이 굳이 반포에 혼자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른데 충분히 살아도 되는 것인데, 결국은 참 어떤 면에서 상식적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구나가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경제를 생각한다면 뭘 팔겠습니까? 가정경제. 저라도 예를 들어서 두 집 있는데 팔려고 그러면 아니 집 한 거 팔고 이 서울에서 파는 게 훨씬,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정책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오르진 않았어요. 살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값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2억에 산데 지금 벌써 15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럼 정책을 해서 그런 욕망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부질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욕망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본인들은 계속 나와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십시오, 집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걸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말을 믿겠습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정책 담당자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일 텐데 구장 처장 앞으로 물론 뭐 주무부처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청와대 2인자라고 하는 분의 말에서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조금 다른 행동을 했다면 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내면 뭐 영이 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고 쳐보십시오.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강남 아파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판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강남 아파트 불패 신화가 깨질 거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바람에 역시 강남 불패는 지속되는구나.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줬고요. 예. 차라리 팔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저런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찬성하는 여론보다는 비판하는 국민 여론이 지금 더 많은 걸로 봤을 때는 말씀 그래서 죄송한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발빠르게 조치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있었어도 이것보다 비판은 안 셌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제 앞에 보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도 강남 아파트와 이 지방의 아파트 중에서 지방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왜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 다주택을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 뛰는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을 시장에 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사리를 챙기면서 이 다주택을 해소하겠다. 근데 이런 꼼수 매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라통까지 나왔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현 충북지사인 이시종 지사도 오히려 청주는 팔고 송파에 있는 아파트는 갖고 있고 아까 잠깐 구자원차장 언급했던 박병석 신 국회의장도 본인의 지역구 대전 서구 집은 팔고 강남의 집은 갖고 있고 강남 불패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현정 의원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욕심이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군들 저렇게 저 상황에서 그런 아파트를 뭘 내놓겠느냐. 그걸 비난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도 기준은 딱 하나예요. 두 채 있는 거, 세 채 있는 거 팔아라. 한 채만 남겨둬라 이거예요. 이 기준은 맞추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시한 기준은 맞추면서 그래도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그러면 조금 나한테 이익되는 걸 남기겠다 이런 의도인 건데 그걸 뭐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닌가 이런 국민 비판 눈높이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든 뭐 저 상황이라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동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너무 얄팍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통합당을 향해서 야당도 다주택자 의원들 정리해라. 이 다주택자 의원들이 있으면 집 빨리 팔아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아닙니다. 보여요. 아무튼 팩트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청와대 훨씬 적습니다. 처럼 그럼 적더라도 그걸 처분할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우선은 이 청와대의 이 참 내로남불 그리고 여당의 내로남불 그 내로남불 뭐 이렇게 서로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어쨌든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 미래통합당도 좀 따랐으면 좋겠네요. 우리 올 시장이 하신 말씀을 민주당에게 그대로 똑같이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그럼 두 당이 동시에 두 당이 집 두 채 가진 사람 다 팔아라. 근데 실제로 지금 네. 여당이 다수잖아요. 꽤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더 많습니까? 다주택자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 시장이 팩트체크를 지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경실련이 이 21대 국회의원의 이 부동산 재산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다주택자 의원이 88명인데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3명으로 이 미래통합당 41명보다 2명이 더 많았고요. 서울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의원 가운데서도 이 민주당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이 강대우 시의원의 경우에는 이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구해서 총 30채를 보유한
이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아,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지금 30채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은 다주택 해소를 위해서 야당에게 빨리 다주택을 해소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실련이 파악한 실상을 보니까 국회의원도 다주택자가 민주당이 더 많고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3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있다. 이제 이런 점을 보고 아니 어떻게 보면 내 그 스스로 먼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남에게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야지 자신들의 어떤 다주택 소유 현황을 보지 않고 남에게만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하느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오히려 이런 비난을 좀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글쎄요. 그 일각에서는 물론 뭐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 있지만 참모들 그리고 뭐 의원들 강제로 집 팔게 하는 게 결국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거냐,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지 않았냐 뭐 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한마디를 한 다음 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거듭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전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부동산 대책 대단히 송구하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뭐 3, 4년 됐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집권 여당이 인정을 한 겁니까? 근데 그걸 왜 이해찬 대표가 하죠? 전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뭐 사과를 하든지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문재인 정부는 집값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시는지 아니면 국토부 장관 얼마 전에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작동되고 있다. 잘은 이야기 안 했다고 또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동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잘이란 말을 안 했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날 무슨 날이냐면 얘기를 해서 사실은 질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가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명도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즉 장관한테 집값 왜 이렇게 뜨냐? 도대체 집값이 22번이나 했는데 왜 지금 실패했냐? 그걸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김현미 장관이 화를 내면서 작동되고 있다. 나 지금 4번밖에 이야기 안 했다. 정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대표가 사과할 정도면 먼저 예결위에서 장관한테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따지지도 못하고 아무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 사과를 하면 정부가 사과를 한 겁니까? 여론조사가 안 좋다고? 저는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어제 사과 안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 안 하고 그냥 저 추가 대책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부동산 대책의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당이 나와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어느 당이 다주택자가 더 많냐 뭐 논란, 아까 최영두 대변인과도 뭐 공방을 벌였었는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민주당이 의석이 더 많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비율상으로는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이 부분이잖아요. 대통령, 이호영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대통령이 어제 여러 가지 긴급 보고를 김현미 장관에게 받았는데 핵심은 부동산 물량을 늘리고 세금을 조정하라는 건데 그럼 다시 공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도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어제 뭐 워낙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지시를 내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런 수요를 좀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이제 몇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먼저 규제 측면이 있거든요. 규제는 뭐냐면은 이 투기성 수요에 대한 규제를 늘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신혼부부나 청년들 그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우대를 해라. 그래서 이런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좀 늘릴 것을 좀 강력하게 좀 지시를 했는데 그게 보면 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확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딱
언급을 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예. 또 내년에 시행되는 그 3기 신도시 그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 아주 근데 디테일한 말씀 내용을 들어서 좀 죄송한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기 신도시가 뭐 제대로 한번 세팅이 되려면 한 4, 5년, 뭐 많게는 10년 정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그게 이제 보면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워낙 다양해서 이제 이런 정책이 시행되려면은 이제 보면은 뭐 신고 허가 이런 것들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 법령들을 다 이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오래 걸리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 대책이 계속 나오는 게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효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은 그 걸리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바로 정책을 이렇게 뒤엎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시차와 맞물려서 당초에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좀 불행히도 거꾸로 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이 부동산 대책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공급도 늘리고 이 투기 수요에 대해서 세금 뭐 제대로 한번 매겨보자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뭐 어렵지 않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좀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최 교수님. 예. 3040, 뭐 4050, 지금 앞으로 집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런 의견이 팽배해져서는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는 집값이 오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지금 안 사면 무조건 손해다. 난 절대로 집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2030에 조금 더 수준이 맞춰져 있어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에게 좀 더 혜택을 주면서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도 그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5060 세대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집을 마련을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럼 영원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냐 이런 또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지원하면 어느 한쪽에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집값 정책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사실 이 집값 문제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본적 틀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쨌든 필요한 사람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대신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해서 집을 팔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 가운데서 세대별로 격차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풀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다주택자들은 그걸 재산 증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민심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참 용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정부가 되면은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런 양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이 통계를 밝혔을 때 국토부에서 반박하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 긴급 보고 받았잖아요. 김현미 네. 장관에게.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이제 김현미 장관에게 힘이 실리는 건 아닌지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사실 어제 이제 김현미 장관을 대통령이 긴급히 불렀다고 하길래 보통 통상적인 가는 대통령이 혼내려고 부른 거잖아요. 예. 그래도 집값 왜 이렇게 정책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냐? 당연히 혼내려고 그런 건데 세종시 관가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아오면 드디어 기획부총리로 가는구나, 경제부총리로 가는구나 이런 소문이 확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어제 그 김현미 장관하고 만나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종합세제에 대한 개편, 지금 부동산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주로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될 문제인데 예. 홍남기 부총리를 그럼 같이 부르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홍남기 부총리를 부르지 않고 국토부 장관한테 세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야기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좀 회의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국토교통부가 장관이 22번인가 뭐 한 번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공행상을 해야죠.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했습니까? 부동산 정책? 근데 했는데 더 부총리를 시켜주겠다는 소문이 도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 인사는 잘못한 사람한테는 더 주는 것이냐? 또 더군다나 주무부처인 홍남기 부총리는 도대체 그럼 언제 청와대 불려가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쩌면 정책에 대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책임자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뭐 움직임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라는 게 이게 지금 헷갈린 거 아니야. 오히려 질책을 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경제부총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까지 떠오르고 있으니 참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당까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였고요. 여전한 노영민 비서실장 관련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이 7시 3분이니까요. 윤 총장이 검사장과 연쇄회동을 종료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뭐 고검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검사장 최종까지 6시 50분 종료됐으니까 9시간 만에 모든 연이은 긴급 소집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아마 바로 입장을 내진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면 윤 총장의 입장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 속보까지 정리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대통령을 위해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충성하라. 분노 유발자들 다시 회전문 인사 아니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일컫는 것 같은데요. 노영민 비서실장 서울 건을 안 팔고 지방은 팔라는 메시지다. 자본주의인데 개인 재산 갖고 왈가왈부해서 짜증난다는 의견 마지막 볼까요? 그리고 아니 이 나라 정치인들 권력자들 언제부터 모범을 보였냐.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오늘 꽤 격앙된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댓글 여기서 정리하고요.